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쌍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 의원 노윤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강북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 모두의 행복이 가득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올해 초 구정 운영 방향을 이야기하시며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교통 인프라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교통이 편리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의 활기가 돋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종료되어야 할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 방안이 6월 30일까지 6개월이나 연장되는 등 신강북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강북선을 두고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신강북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강북 구민들에게 신강북선에 대한 좋은 소식은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북구가 교통의 지옥인 건 사실입니다. 교통 인프라 중에서 25개구 중에 최악이고요. 말씀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하철역이 한승선이 하나도 없는 게 강북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강북구의 신강북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용역이 당초에 2024년 작년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업 내용과 상세한 검토로 인해서 준공 기한을 작년에 1차 변경을 한 게 24년 작년 12월 말까지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서울시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웠는지 12월 말 준공하기로 했던 것이 올 6월 말로 2차로 연장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올 6월 말쯤에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최종 노선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망 반영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한다 안 한다 이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청장님 만약에 네. 신강북선이 이번 제2차 구축 계획에 최종적으로 네. 반영되지 못하고 추진이 힘들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6월 말에 저희 신강북선이 강북구에 이것이 서울시 1차 도시계획 철도망에 저희 변경 계획안 2차 변경 계획안이거든요. 여기에 꼭 들어가는 걸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저희가 6월 말에 못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 꼭 들어가는 겁니다. 6월 말에. 잘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는 신강북선과 같은 철도 시설 외에도 도로 연결과 확장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강북구 관내 도로 확장 및 타 지자체로의 연결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타 자치구하고 연결 계획 중에 있는 건 없고요. 강북구 관내에 잘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도봉로, 인수봉로, 또 삼양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간의 교통이 한천로 이외에는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도로를 뚫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양로하고 인수북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의 교통 문제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도로 문제는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밝힌 계획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가 연결돼야 지역경제 발전이 된다며 지난 23년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이령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후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 혹은 지역의 정치인이나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와 대화를 해본 바가 그러면 있으십니까? 특별히 따로 해본 바는 없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야 될 도로입니다. 강북구하고 양주시하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북한산으로 인해 서울의 서쪽과 경기 북부로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의 단절은 강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이령터널 개통에 대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6, 30에 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알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주요 도심지의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역 인근도 497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754번지 일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 예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준공되어 벌써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삼양 아케이드 등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아직 재개발이 필요한 낡은 건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모 건설사에서는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삼양 아케이드의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 동의서를 받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솔샘시장 주변에 미아동 698-2호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역구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에덴 DNM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토지 승낙서를 진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은 언제쯤 또 혹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데언 CNM에서 DCM에서 요거에 대해 진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의율이 한 80%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지금 4월 현재 동의율이 80%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6월 중에는 95% 동의율이 확보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열심히 진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승낙서가 승낙서에서 인허가 제출 용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서를 써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조만간 이게 확보되고 나면 아마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신청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삼양 아케이드의 건너편에 있는 삼양 특별계획 가능구역 비롯한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 내 개발은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삼양 단위 지구 단위 계획 지금 하나포렐라 이야기하시나요? 네, 하나포렐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주변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변요. 주변에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으로 미아동 705-1 지구가 있고요. 791-
2882-소나무 협동마을, 그리고 삼양 사거리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도 있고요. 또 미아동 일대 345-1 일대 신속 통합계획 미아 7구역 자력개발 지역 해서 이곳이 5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구 보훈회관도 위치하고 있으며 8년째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여러 차례 구 보훈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올해 구 보훈회관을 활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나 서울시로부터 제안받은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훈회관 자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가장 많이 아시는 상황이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서울시와 협의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아이돌봄, 서울시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여러 가지 또 어르신 돌봄 조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하는 지금 지하철이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건물은 강북구 거고 땅은 서울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서울시에서는 여기가 보훈회관 자리이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돼 있는 것 다른 거 이외에는 실제로 허락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시의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D등급을 받아서 건물 자체를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에는 지난 2022년 저이용 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시설을 공급한다는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구 보훈회관을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양지구 지구단위 구역은 강북구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부족한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빠른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학습 시설로 인해 강북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북구 등 타 자치구로 이동하여 학습을 이어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야의 학원 및 학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쪽 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윌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윌리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최근 강북형 윌리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 윌리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이 아마 재작년부터 윌리스 관광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가 없고 실제로 이것을 계획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강북구 일대에 윌리스 관광 용역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요. 용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앵커 시설 입점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구가 유휴 부지도 없고 땅이 없는 상황이라서 서울시 땅 중에 서울시 부지 중에 일부를 좀 활용하려고 앵커 시설로 두고 요게 앵커 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강북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웰리스 관광과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웰리스 관광이 저희 구는 그냥 서울시에 뭐 구별로 잘게 있는 그러한 웰리스 관광이 아니고 저희는 산림 치유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유일한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 시설 조성을 위해 타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7개 구를 다 돌았고요. 과에서도 돌고 저도 같이 몇 곳을 돌았고 또 필요한 거기에서 저희가 가져와야 될 시설들이나 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기로 되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전국의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강북구 위에서도 웰니스 관광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짚라인과 같은 여러 체험시설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험시설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향후 검토 가능성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짚라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이동의 그 딸기 재배단지에 있는 거기 국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땅이라 거기다 짚라인을 좀 설치해 보려고요.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립공원 안에 짚라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를 좀 넓히면 수유동 영어마을 구역도 네. 웰니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유동 영어마을 용역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간단하게 이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수유동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를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했고요. 이제 저희 땅이 아니고 서울시 거라서 근데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곳에 다양한 체육 시설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수유 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연구 용역에 맞춰서 명상 및 요가, 자연치유 프로그램, 건강식 체험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 활동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먼저 제안하는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조성되는 웰니스 관광 기반 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폭넓게 개방되어 강북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배제 결정 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직무 배제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강북 북부지방경찰청에 지금 본인이 일단은 받았던 500만 원 벌금에 대해서 다시 제소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당한 조치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해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공무원 공과금 대납 관련입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 부구청장님 지난 제281회 임시위에서 본위원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뒤로 지난번 회기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 뒤로 아마 그 해당 그 단체에다가 돈을 반납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 반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해 현재 A팀장은 강북구청에는 당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 의원과에 대해서는 협동마을의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준 것 부서 이동을 하면서 돈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의 주장, 상환 요구 의사가 없었다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주장, 빌려준 것이 상충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당사자 의견만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해 버렸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받은 법률 자문과 본 의원의 요청에서 받은 법률 자문도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요. 뭐 저는 하여튼 제가 들은 바도 물론 이제 저희 직원 통해서 들은 바지만 아마 상황 자체는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시의 그 핵심 사업하고 아마 구청에서 그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사이에 아마 끼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뭐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직원이 결국은 자기 희생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아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뭐 어떤 분이 아마 국민권익위에다가 지난 4월에 그 이해충돌 방지 위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희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게 적정한 답변인가요? 근데 지금 뭐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이 갑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린 상황인 것 같고요. 보면 상황을 보면.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부국장님 이걸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사실이 감사 담당관의 조사 결과에서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팀장은 공과금 대납과 관련하여 B팀원과 함께 진행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위원회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는 B팀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B팀원이 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A팀장에 빌려준 공과금을 조금씩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B팀원이 공과금 대납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집니다. A팀장이 B팀원에게 돈을 빌려서 공과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면 A팀장이 직무관계자와 B팀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이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상 구청장님에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감사 담당관 통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소나무 협동조합은 무상시설 사용 협약을 맺기 이전부터 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무상시설 협약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구 관할보다는 시 관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건물 짓고 난데 이관한 거는 훨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시와 그 소나무 협동조합 간의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상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기 이전까지 어떠한 근거로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무상 사용 허가는 2022년도 11월 달이고 사용은 그 전에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단 8월 달까지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자, 혹시라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무단 사용으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뭐 그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부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과에 따라서는 조합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원인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살펴볼수록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도면이 제때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며 설계업체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타 부서에서도 이를 처리해 달라는 공문이 오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과금 미납도 발생했고 서울시에 예산 재배정을 신청하다가 집행부의 원인 행위로 거절당한 뒤에는 이 미납된 공과금에 대한 돈을 공무원이 대신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 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다시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경로당 및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 23통, 26, 32, 34통 일대 어르신들의 경로당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경로당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화된 경로당의 기능 보강과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권역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경로당 시설 보강 사업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권역별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황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집행부에서 언급한 미아동 754번지 삼양 사거리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지 및 미아 2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노인 여가복지시설 공급시설 기부 체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부 체납 이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송천동 23, 26, 32, 34통 어르신들은 여전히 공원 등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 어르신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또는 이전 그리고 기부 체납 이후 시설 완공 전까지 어르신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한지 가능한지 검토한 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향후 강북구 전체 노인 여가복지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휴부지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기부 체납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경로당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신규로 사립 경로당이 들어섰을 때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기에 이분들이 오갈 곳이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기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확충 가능성 검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어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6번째,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북구에는 단 하나의 푸드뱅크 지점만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은 푸드뱅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내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 푸드뱅크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중랑, 성도, 서대문, 강서, 금천구는 2곳, 마포구는 3곳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푸드뱅크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규모의 푸드뱅크를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동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푸드뱅크 이용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내 복지 전달 체계와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기부물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푸드뱅크는 복지 서비스를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강북구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번째, 주차장 관련 삼양동 공영주차장 햇살마을 주차장입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2년 용역 시작 이후 23년 용역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사업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2년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햇살마을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과 등산객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 부지 매뿐만 아니라 향천사 진민로 주변의 자투리 공간까지 포함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주차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째, 미아동 산 108-7번지 일대 부지 활용입니다. 미아동 산 108의 7번지 옛 미양마을 일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질문에 대해서 협의매수 공모 안내 및 신청 동료를 위해 각 소유자의 공부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지속적인 토지 소유자 동료로 토지 매수를 전원이 동의하여 해당 부지가 서울시의 매입 대상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후 추가적인 공문이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중량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공고를 블로그 등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토지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등을 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를 통해 매입 외에 강북구 자체적인 매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린이숲, 체험교실, 임산부 교실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강아지 놀이터 조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샘중학교와 벽산 라이브파크 사이에 위치한 삼양 배드민턴장 입구 인근 등산로에 먼지 털이개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로 등산 후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먼지털이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한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산 편성 시 지역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